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주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HMM이 성장을 하고 있었죠. HMM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또 스트리밍에서 얘기하면서 이 HMM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이유는 뭐 물동량에 따른 경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해상우님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환경 규제에 따른 부분들과 또 노후 선박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결국엔 움직일 수 있는 조선의 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물동량이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배는 한정적인데 수요는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비싸지겠죠. 수요가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HMM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때 제가 그다음부터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선주를 봐야 된다. 후발로 조선주를 봐야 된다. 그 이유는 분명 이렇게 됐을 때 수주가 늘어날 거다. 수주가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조선 3사의 3사 플러스 현대미포 조선까지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 애들이 또 수주가 나오면 뭐가 좋다. HSD 엔진이 좋아지니까 얘까지 좀 보자.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점에서부터 이것도 2배 이상 또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0선 그리고 120선 특히나 120선 지지 나오고 나서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이제 큰 흐름들을 빅스트림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HMM이 제가 이제 SCFI 지수 그다음 BDI 지수 그리고 요것도 급등 나올 때 이건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요. 이런 거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뭔가 테마로 움직이기보다는 이 지수에 따른 업황 회복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순 테마랑 움직이는 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틀 전쯤에 찍었을 때도 뭐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렸죠.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이 종목만 하셨더라도 굉장히 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 2번이나 해먹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우리의 예상을 좀 뛰어넘기는 했죠. 뛰어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거의 뭐 놓치는 거 없이 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HMM 그리고 페노션은 오늘 좀 조정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오는데 그쵸. 페노션 좀 조정이 나왔는데 BDI 지수가 먼저 올라가면서 페노션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페노션은 조정이 나오고 이제 HMM은 이제 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얘도 슬슬 좀 꺾이고 하면 5일선 터치를 한번 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눌렸다가 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땐 조심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선주에 대한 이런 수주 기대감들을 끌어내는 요인에 해상우님이 있다 보니까 해상우님의 움직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삼성중공업이 좀 잘 갔죠. 삼성중공업이 좀 잘 갔는데 사실 이렇게 좀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면 이 추가적으로 수주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조선주들이 움직이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 대만 수주랑 이제 카타르 수주예요. 그 관련된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카타르 제가 이 카타르 모잠비크 뭐 이런 노후 선박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지금 카타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계속 있었던 거고 또 규모가 크죠. 그래서 지금 요 기사를 좀 보시면은 카타르가 추진하는 LNG 운반선 대량 발주가 곧 현실화가 될 조짐이다. 이제 국영 회사인 요 QP가 LNG선 운영 능력을 갖춘 선사들에게 노스필드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하는 ITT를 발송을 했다라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이고 당연히 LNG에 대한 이런 발주가 본격화가 되게 됐을 때 뭐 국내 3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QP는 지난해 6월 한조의 그다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이때 조선주 한번 완전 슈팅 나왔잖아요. 그때
100척이 넘는 건조 슬롯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슬롯 계약은 도크를 미리 도크가 있고 거기다 이제 올려가지고 창 물로 샹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 관련된 3조 규모의 대만발 수주 기대감도 있습니다. 현대랑 삼성중공업 지금 에버그린이 20척을 발주를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랑 삼성중공업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초대형 컨테이너선 결국에는 이 물동량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 중인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조선소를 두고 조울질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조선소는 거의 박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랑 가격 경쟁이랑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는 하죠. 물론 뭐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삼성중공업 요런 데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까지 해서 좀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삼성중공업 이제 한국조선해양 그다음 대우조선해양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제일 빨랐어요. 원래는 삼성중공업이 제일 탄력성이 높아서 제가 항상 조선주 추천드릴 때는 이제 조선 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이고 그다음에 네 가지로 하면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중소형 선박이다 보니까 자금 회전 사이클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사로 쳤을 때는 원래는 삼성중공업이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르고 탄력적이고 가벼운데 최근에는 한조회가 좀 더 움직이긴 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이제 다시 삼성중공업 쪽으로 좀 모멘텀이 조금은 쏠리면서 이쪽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좀 계속적인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사 최초 이 CIO 100 어워즈 수상을 했습니다. 요거 자체가 이제 IT 기반 창의적 이 글로벌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처음으로 좀 수주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다.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저탄소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O라는 국제해사기구가 이산화탄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친환경 뭐 스크러버 탈황 장치를 뭐 장착을 한다거나 근데 그거는 엔진 부담이 많이 가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계속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럼 다 LNG 선으로 다 갈아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 빅사이클이 한번 또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MO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환경 규제를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계속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3사가 LNG선 수주를 싹쓸이 하는 것도 아무래도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모니아 선도 이제 좀 이 보시면 현재 LNG 추진선이 가장 그건데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암모니아까지 가겠죠. 암모니아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따른 수주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뭐 격차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암모니아 선이라든지 LNG 선이라든지 국내 기업들이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보다 한조회가 좀 더 갔었던 이유는 뭐 얼마 전에 이제 열척 이제 좀 수주했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있었다라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어가지고 기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차트 모양도 다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스트리밍 할 때 한번 좀 봐드렸는데 저번주 금요일이죠. 저번주 금요일날 요런 애들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보라는 얘기는 좀 이제 관심 있으면 매수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 섹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자 그리고 지금 요 21선에서 지지가 나왔죠. 지금 음봉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양봉 흐름이 내일만 양봉 나와도 이평선이 굉장히 좀 편안해집니다. 그럼 정배열 상태 유지가 되면서 특히나 전라인 돌파 흐름이 다시 나와줘야겠죠. 양봉 나오면 요번에 돌파를 해서 이 좀 고가 랠리가 좀 나오는 그런 흐름들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 주봉상도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을 좀 뚫어주는 부분들, 물론 아직 60이랑 120이 크로스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 추세는 좀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뭐 워낙 오랜 기간 역배열 상태가 좀 유지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좀 돌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13만원대 빨리 좀 돌아서줘야 중장기적으로, 근데 이 120선이 워낙 120월선이 워낙 빠르게 좀 눌리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60분봉상 정배열이 나왔을 때 60선이 깨지면 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요 추세가 아직까지는 60, 120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만 주가 반등 나오면 요건 다시 정배열 금방 나오니까 60분봉상 정배열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횡보 라인에서 특히나 음봉이 많은 상황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날에만 양봉 하나만 나와줘도 이평선은 솟을 수밖에 없죠. 솟는 흐름이 유지가 될 거고, 적어도 3거래일 정도는 엄청나게 음봉만 터지지 않는 이상은 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7,000원 라인 정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윗박스권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로 짧게 보면 여기인데 상방 자체가 7,300원 정도까지는 열릴 수가 있어요. 뭐 한 지금보다 10% 정도 상방이 더 열리는 거죠.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박스권 라인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런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만 하기는 해요. 이게 확정이 되고 픽스가 되면은 이전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던 라인이 이제 수주가 터졌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수주가 확정이 되고 잭팟이 터지면 재료 소멸로 보기보다는 조선업은 건조 기간이 또 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분명 이제 또 단기적으로는 반응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흐름들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아직까지는 주봉상 역배열, 이 중장기는 역배열이죠. 근데 이제 중장기들이 옆으로 기기 시작을 했고 단기가 이미 뚫어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60주선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서느냐인데, 60주선도 이제 빠르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얼마 안 되면은 이 봉이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지금 캔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유지만 돼도 사실 얘는 옆으로 기기 시작할 거고, 얘가 떨어질 거기 주봉이기 때문에 한 주 한 주가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 여기 금방 다시 올라오는 라인이 생기거든요. 그럼 120은 내려오거나 횡보를 할 것이고 60은 올라가는 규모인데 120주선 같은 경우는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적어도 여기 라인까지는 올라와 줘야, 평균값이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옆으로 기는 거, 그게 아니면 떨어지기 때문에 120은 떨어지고 60은 올라가고 단기는 올라가는 규모로 나오기 때문에 주봉상 정배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시간 좀 걸리겠죠. 주봉이기 때문에 봉 하나당 일주일이기 때문에 길긴 길겠지만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월선은 수렴입니다. 그래서 120선은 떨어질 거고, 지금 HMM 모양이랑 비슷하죠. 월봉으로 봤을 때. 그죠? 요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흐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물론 닫고 이제 과당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월봉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으로 횡보하던 라인에서 일단 뚫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면 그 윗박스권까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7,250, 7,300원 요 라인 때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주봉상 정배열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 정배열이 나올 때 유지가 돼야 되고요. 중요한 라인 깨졌을 때 좀 정리했다가, 여기 사실은 20선을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20선 대응이 왔죠. 그 다음에 60선 다시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뚫고 나올 때, 그럴 때 다시 잡으시면은 그래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예요.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아직까지 반응이 좀 뒤늦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도 뭐 지금 거의 이평선 수렴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조회랑 삼성중공업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후발로 좀 따라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얘도 주봉상으로 좀 요런 라인까지 올라가 주면은 한번 뚫어주면은 좀 상방이 많이 열리는 그런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조금은 다른 조선사보다 얘가 좀 항상 좀 느려요. 얘가 일단 다른 3사보다는 좀 느리기 때문에, 대신에 변동폭이 그만큼 또 좁기 때문에 손실률은 그래도 좀 최소화는 시킬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은 만큼 뭐 손실도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폭이 좁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조선주가 박살이 나면 같이 어쨌든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좋은 방향에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이제 60분봉상 정배열 유지가 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좀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20선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깨지면 여기 아랫라인까지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 라인 지지가 여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음봉 두 개가 나왔고 지금 추세는 내려오고 있지만, 이 캔들 자체가 오늘 좀 윗꼬리인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이것도 양봉 나와주면서 어쨌든 한 3%짜리만 하나 나와도 이 흐름은 확 바뀔 수가 있어요. 단기 같은 경우는 조정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닫다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음 거래일에는 반드시 좀 양봉이 나와주는 게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음봉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양봉 두 개 나오면 그 다음에 추세가 빠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양봉이 나오는 거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종목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악재가 터져서 한번 좀 눌리긴 눌렸는데, 이제 지분 매각 관련된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HSD 엔진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이 급등 나오기 전부터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봤었던 종목인데, 굉장히 큰 수익 본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왜 자꾸 집중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 세계 엔진 캐파의 한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전반적인 발주가 늘어나면은 얘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얘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이런 캐파가 있어서, 대우조선이랑 삼성중공업 쪽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쪽에 물량이 뺏기는 거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후 선박들을 갈아치운다거나 이런 친환경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은 그 대우조선해양께 빠지더라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해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종목이 제가 이제 그 뭐 반도체면 칩스 앤 미디어, 연우, 뭐 화장품에선 연우, 그다음에 이제 이런 OTT나 컨텐츠 쪽에서는 위직 스튜디오처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은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일 때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얘는 지금 좀 추세가 좀 나와주고 있죠. 지금 단기가 뚫어주고 있고, 지금 20선까지 뚫어주고 올라와 주면은 이거 다시 정배열이죠. 정배열 모습 나오는 거고, 그다음 저는 여기서부터 잡아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정배열 나오고 있고, 이런 조선 잭팟이 터지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 향해서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박스권까지 들어왔고요. 좀 이게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전라인 때까지 올라와서 지지가 나와줘야, 그래야 이 흐름이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업황 자체가 뭐 끝난 게 아니라 카타르다, 뭐 대만이다, 긍정적인 이런 수주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도 이런 상방 가능성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쪽에 좀 많이 철강이라든지 이런 납품하는 이런 또 부속 회사들이 있어요. 뭐 보냉지라든지 그런 쪽도 종목 하나 선정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건설사들 움직이면 시멘트, 레미콘, 그 다음에 인테리어 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후발로 짜자자작 정리를 해드리는 것처럼, 뭐 이런 그런 쪽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에 조선주들 흐름 굉장히 좀 좋고요. 기존에 뭐 하고 계시던 분들은 조금 수익 실현 해주시고 수익 확정을 좀 해주시고, 조금은 이제 더 그런 부분에서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조금 수익을 확정을 짓고, 왜냐면은 요즘에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이제 그 부분 다 타고 나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좀 어느 정도 이 바닥권에서 벌써 하신 분은 요거 벌써 30%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정 부분을 조금 수익을 확정을 지어 놓고 그러면은 좀 편안하거든요. 보는 게 되게 편하네요. 왜냐면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면은 버티기가 힘든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오를 때도 이게 막 지금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면 이게 손해로 인식이 돼서 좀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은 수익을 확정을 지어 놓으면은 그걸 좀 더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왜? 이미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털어도 난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뭐 카타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대감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상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바다에서는 LNG, 해상풍력, 그다음에 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제가 좀 정신이 없고 해서 이 특집들을 계속 못 찍었지만 어쨌든 그런 애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은, 환경 쪽은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보니까 요런 쪽은 사실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중장기 쪽으로 계속적으로 큰 흐름으로 빅스트림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렇게 보다가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한 수익이 생겼어, 그럼 그냥 까시면 되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고 다른 이제 좀 떠오르는 섹터로 다시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애초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나는 뭐 2개월 만에 이거 무조건 먹고 나가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섹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픽 스트림 자체가 굉장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업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조선 주들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